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TV 김광주입니다. 네, 잠이 오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방송 머니스토리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미래형 꼰대와 네. 언제나 돈을 뭉치게 하는 돈뭉치, 돈뭉치. 뭉치가 방송하는 머니스토리TV. 오늘은 나의 첫 번째 포트폴리오라는 주제로 네. 정갈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정갈하게. 그죠? 음. 왜냐하면 이게 나의 첫 번째 포트폴리오가 중요하거든. 뭐든지 중요하죠. 그렇지, 첫 첫 경험이. 번째는 네. 중요해, 그죠? 예, 첫 남자도 중요하고 첫 여자도 중요하고. 우리 우리가- 뭉치 씨가 첫 여자가 있나요? 지금 첫 여자가 첫 여자가 첫 여자입니다. 그죠? 첫 여자는 첫 여자일 뿐. 그죠? 네. 일단은 오늘은 첫 번째 포트폴리오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볼 건데요. 자, 그래서 이게 나의 첫 네. 번째 포트폴리오. 대체로 우리가 사람들을 고객들을 만나보면 첫 번째 포트폴리오는 주로 깨져요. 깨진다. 어떤 면에서? 첫 번째 연인처럼. 근데 대부분 첫사랑이거든. 원인은 뭘까요, 그게? 첫째는 모르지 않겠어요, 그죠? 맞아요. 그죠. 우리도 모르죠. 이성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냥 깨지는 거죠. 그렇죠. 그죠. 예. 모르니까 그만 번지대이 하고 예, 모르니까. 좀 있어 보이는 것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죠. 그죠. 겉으로 보이는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깨지죠. 그렇죠. 첫 번째 포트폴리오가 주로 이제 이것들은 이제 첫 번째 소득이 생길 때, 돈벌이가 생길 때 또 동시에 동시 패션으로 그렇죠.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음, 이게 어떻게 모아야 될지에 대한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첫 직장을 잡을 때까지는 네, 어떻게 좋은 직장을 잡을까, 네. 돈 버는 직장을, 월급 주는 직장을 잡을까만 신경을 써왔지.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올 때 이거를 안 들어와 봤으니까, 그렇죠. 안 들어와 봤으니까, 그죠? 네. 예.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좀 풀어 나가도록. 자, 근데 우리는 네, 나의 첫 번째 포트폴리오 깨지면 안 돼요. 이전에 옛날에는 뭐 연습을 해도 됐지만 앞으로는 자꾸 연습이 너무 위험한, 그죠? 연습으로 끝나기로는 너무 위험한 게 시대죠. 네, 그죠? 예. 자, 오늘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비록 첫 번째 포트폴리오를 다 통과했고, 나 첫 번째 포트폴리오 깨졌어, 라고 생각하실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가야 되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첫 번째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시고, 과거의 여자는 다 소용없어. 과거의 남자도 소용없어. 그죠? 생각하시고, 이 방송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투자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뭐 여러 가지들을 같이 한 바구니 담는 걸 포트폴리오로 합니다. 그 포트폴리오에는 뭐 원금 보장에 대한 상품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은행 예적금도 있을 거고, 그 다음 주식이라든지 펀드 같은 고위험 투자 상품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좀 원금 보장 되시는 것들 빼고 좀 투자 쪽 관련돼서 좀 범위를 좀 줄여보죠. 또 펀드 쪽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펀드 저희가 예전에 뭐 방송을 좀 어떤 펀드를 들으라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 조금 더 기본적인 스텝, 스탠다드한 정석적인 부분을 저희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 이게 펀드가 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가입 가능한 이런 펀드만 하더라도 거의 뭐 수천 종 이상이죠. 10,000개 정도 돼요, 대략적으로. 대략 한 10,000개 정도 네. 되는데 또 이것을 어떤 카테고리별로나 네. 이런 상품의 성격별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 그렇죠. 또 그렇게 많지 않죠. 많지도 않아요, 그죠? 뭐 자펀드, 모펀드, 뭐 네.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많으니까, 네. 그죠? 예. 그래서 또 예전에는 이제 말 그대로 묻지마 투자라는 것 때문에 많이 좀 문제가 됐었고 2007년도 초반만 해도 줄 서서 펀드 가입한 시대도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 오면서 주식 투자 때문에 또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도 많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펀드는 네. 줄 서서 가입하면 안 돼요, 그죠? 줄 서서 그렇죠. 죽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 또 최근 3년은 이제 박스 간의 주식 시장이 갇혀 있다 보니까 또 수익 내기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또 고객들은 예. 펀드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금리가 낮잖아요. 금리가. 그렇죠. 네. 금리가 물가를 못 따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라는 상품, 즉 펀드라는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죠. 그렇죠. 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하면서 앞에 누가 뭐 우리 전우가 죽는다고 내가 뭐 안 갈 수가 있습니까? 또 가야죠. 다만 그렇죠. 내가 안 죽어야죠. 네. 그죠? 갑자기 또 노르망디 상디 작전이 나왔는데. 아니 우리는 너무 이 깨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깨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깨진다 하더라도 두려워서 네. 그 경험 때문에 그렇잖아. 우리가 이렇게 첫 여성을 만나서 그 여성이 나를 떠났어.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네. 평생 뭐 그 여자 생각하면서 다른 네. 여자 안 만날 겁니까? 네. 모든 여자가 세상에 뭐 여자가 그 여자하고 똑같지는 않거든요. 또 내가 잘 몰랐잖아, 내가. 네네네. 그죠? 예, 전화 끄시고 내가 잘 몰랐잖아, 그죠? 네. 예. 그래서 첫 번째 뭐 기본적인 내용 같은데요. 읽어가면서 좀 우리 정리를 뭉치 씨가 해드릴게요. 네. 그 첫 번째 여자에 대한 좀 상처가 있는 모양입니다. 뭐 첫 번째 여자를 이야기하니까 조금 말이 더듬어지면서 네. 옛날 그 기억의 잔상들에 조금 이게 고통을 받기 시작하는 네. 네. 그런 눈빛으로 보입니다. 뭐 첫 경험이 항상 안 좋다고 얘기하시니까. 그죠. 네. 안 좋지만 안 좋다, 그죠?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이제 자 펀드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포트폴리오는 뭐 시간도 나누고 기간도 나누고 뭐 여러 종류도 나눌 수 있지만 그럼 너무 범위가 넓어지니까 네. 오늘은 이제 펀드를 조금 축약해서 그 중에 펀드 그죠? 예, 네. 일단 나눠보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좀 교과서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번 짚어보면서 의미를 되새겨 보시죠. 그래도 첫 교과서가 번째가 중요하죠. 네. 재무 목표에 맞는 투자 기간과 투자 위험도를 정하자.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게? 대체로 보면 이제 옛날에 우리가 펀드 실패한 대부분의 경우는 이 투자 기간 때문에 실패한 경우가 많죠. 그죠? 그렇죠. 투자 기간. 뭐 마치 펀드에 가입하면서 예적금 가입하듯이 가입해. 그죠? 예를 들면 뭐 다음 달에 찾아 쓸 돈을 이달에 넣어. 그죠? 그런다든지 1년 뒤에 찾아 쓸 돈을 갯돈을 1년 뒤에 계모에 동창회 모임에서 여행 가는 돈을 모으는 총무가 그 돈을 그냥 펀드에 넣어 가지고 1년 뒤에 여행 가니까 작살이 나 있어. 그렇죠.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그 투자 기간 할 수 있는 기간별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군들이 그럼요. 나눠집니다. 예. 예를 들면 1년 뒤에 내가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럼 예적금 하시겠습니까? 펀드 하시겠습니까? 예적금 해야죠. 근데 우리가 한 3, 4년 뒤에 쓸 돈이다. 그럼 펀드 하시겠습니까? 예적금 하시겠습니까? 펀드 해줘라고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하는데 네. 근데 이게 다 달라져요. 근데 즉 투자 기간별로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은 달라지는데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인 투자 상품에 대한 속성이랑 얘기를 하셔야 돼요. 즉 수익이 나긴 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익이 나긴 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수익에 비례해서 위험도 커져요. 즉 수익이 는다는 거는 당연히 그에 비해서 위험도 는다는 소리인데 그리고 위험이라는 게 뭐냐면 위험이라는 게 뭐 마이너스 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즉 아래 위로 움직인다는 변동성을 의미를 합니다. 즉 위험이 이꼴로 변동성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 즉 투자 상품이라는 거는 직선으로 쭉 가는 게 아니다 이거죠. 오르락 내리락 등락을 하면서 가는 게 투자 상품의 속성인데 중요한 거는 그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시간만 조금 지나면 컨트롤에서 본다면 궁극적으로는 약간 직선화된다 이거죠. 즉 나무를 볼 게 아니라 숲을 보면 수익이 나는데 나무를 보면은 작은 그 구간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거죠. 즉 위험이 크다, 변동성이 크다 이거죠. 그 중요한 건 이 변동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기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분산도 필요하겠지만 기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즉 이런 수익과 위험은 비례하는 소송 때문에 우리는 기간에 맞는 투자 상품 선택이 필요하다 이거죠. 보통 네. 이제 투자 기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3년 이상을 이야기하잖아요. 펀드 같은 경우에 이야기하는데 그 3년 이상의 의미는 네. 필연적으로 그 돈이 네. 여윳돈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여윳돈. 보통 뭐 다음 달에 써야 된다, 뭐 1년 뒤에 써야 된다 하는 돈들은 우리가 여윳돈으로 보기 힘들죠. 근데 최소한 이게 3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그 의미하는 바는 그 돈이 여윳돈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윳돈이라고 할 때는 네. 설령 지금 뭐 옛날에 금융위기나 이런 것처럼 갑자기 반토막이 나도 여윳돈이니까 네. 안 찾아 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꼭 필요한 돈들은 반토막 남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니까 울며 계좌 맺기로 찾아 쓰는 순간 그냥 반토막이 확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기간 선정이 중요하고 이 기간이 당연히 3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 자금은
필연적으로 여윳돈이어야 한다. 네. 이런 전제가 같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2년 뒤에 지금 전세금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전세금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전세금이라는 건 2년 주기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주기로 저축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 자기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좀 수익 추구 욕구 때문에 좀 고위험 상품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분들은 2년 뒤에 냈을 돈이라면 주식형 펀드보다는 오히려 혼합형이라든지 채권형 펀드 좀 위험이 낮죠. 이쪽을 위험을 통해서 떨어뜨리는. 저축을 하면서 기대 수익률을 좀 예적금보다 한 2배 정도 가져가시는 게 맞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상품 선택에 대해서 펀드를 어떤 거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내가 이 돈으로 뭘 할 그렇지. 건지 어떤 목표를 쓸 건지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지. 그걸 먼저 정하고 그죠? 그 다음에 상품을 선택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상품을 선택하고 이 돈을 가지고 뭐 하지? 이러면 중요한 건 마이너스가 왜 나냐면 내가 필요할 때 그 돈을 찾을 때 마이너스예요. 그렇지. 네. 시간이 지나면 수익이 날 건데 하필이면 내가 돈이 그렇지. 필요해. 그때 시간이 시장이 마이너스예요. 그럼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이 시장이 잘못된 거예요.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본인이 잘못하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 언제든지 변동성이 있다 이거죠. 그렇지. 네. 자, 원래 이제 여윳돈이 해야 되는 거죠. 원래 이게 노름판에도 그죠? 네. 미처럼 두둑한 사람이 항상 이기거든. 미처는 잘 보면요. 그냥 짧게 먹어도 예. 간이 작아서 돈이 미처는 적으니까 그냥 3점 먹고 수업해야 돼. 그죠? 예.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크게 뭐 여윳돈 상관없겠지. 여윳돈 아니더라도 목돈을 만드는 자금, 장기 자금이라도 투자를 하신다면 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를 먼저 고려하는 게 맞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충분한 기간과 목표에 맞는 기간 설정 여윳돈 이런 게 했다. 그리고 방금 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기간이 짧을수록 채권 비중이 높은 게 그건 유리하고요. 당연하죠. 기간이 길수록 주식형 비중 높은 게 유리하다. 자, 우리가 채권형 네. 주식형은 되게 들으시는 분들, 청취자분들이 다 이해하셨죠? 채권형은 은행 상품에 비슷하게 가는 거고, 그죠? 예. 주식형은 아예 주식에 비슷하게 가는 거다. 그죠? 예, 그것들을 짬뽕한 것이 혼합형이다. 네. 두 번째, 저축 또는 투자 경험에 따라 수용하기 편한 펀드 유형부터 먼저 투자해라. 무엇이 이 말을 이렇게 어렵게 적어놨을고? 예. 이것을 이제 보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우리가 펀드를 일반적으로 매월 들어가는 우리가 적립식 펀드라 그러죠. 매월 그렇죠. 정해진 금액이 들어가는. 네. 그것 말고 한 방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거치식이라 그러잖아요. 네. 한 방에 1,000만 원 확 들어가는 거. 네. 이것은 저는 일반인들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펀드라고 생각하지 말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그냥 주식을 직접 투자를 한 방에 사는 거거든. 다만 주식을 사는 기업 수가 네. 그죠? 최소 수십 군데이다라는 것이지. 그렇죠. 사실은 이것이 뭐 예를 들어 인덱스 펀드나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시장에 그대로 연동해서 줄렁줄렁 움직이잖아요, 그죠? 네. 다른 해치 수단도 네. 없이 들어갈 때 돈이 계속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것은 펀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투자를 할 때 저는 고객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첫 번째 원칙, 원금을 추구하자. 와, 읽지 말자. 첫 번째 법칙 읽지 말자. 두 번째 법칙, 그 첫 번째 법칙 읽지 말자. 그렇죠. 이게 워렌 버핏이 한 그렇죠. 얘기거든요. 이 유명한 이야기를 워렌 네. 버핏이 하고 네. 그 워렌 버핏이 우리가 이 방송에서 하도록 인가를 한 게 허가를 해준. 그죠? 네. 제일 중요해요. 근데 투자 방법이 뭐 정리식 펀드 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뭐 마이너스가 안 나나?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꺼번에 꼰대시 얘기한 거치시 이런 걸 목돈이라 본다면 우리가 매월 구입하는 걸 정리시로 얘기하잖아요. 원칙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목돈은 무조건 안전하게 간다. 안전하게 간다. 즉 투자 관점에서 채권형으로 간다. 그리고 적립식은 주식형으로 간다. 이 원칙만 지킨다면요. 그렇지. 마이너스는 안 돼요. 안 즉, 나지 안 돼. 전체적인 자산에서 마이너스는 나지 않습니다. 예. 왜 주식에서 아무리 정식 까먹더라도 이 큰 대빵 목돈이 얘가 안전하게 은행 이자금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안 나요. 그러면 이게 계속 가느냐?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목돈은 계속 쭉 가. 그리고 정리식도 2, 3년 주식형으로 계속 가. 가다가 이게 이제 정리식도 쌓이다 보니까 목돈 돼버린 거죠. 그렇지. 그러면 이게
그때는 좀 빼줘야 돼. 얘를 좀 이제 관리를 해야 그렇죠. 빼서 채권용으로 옮겨두고 수익 실현. 그렇죠. 그죠? 수익 실현. 그리고 수익 또 관리. 목돈은 안전하게 계속 가는 상태에서 적립식으로 주식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적립식으로 분산 투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분산 투자할 때 일반인들은 그냥 여러 군데 나눠서 투자하는 게 이렇게만 의미를 생각하시는데 이게 이제 적립식 투자를 생각하면서 분산 투자의 의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첫째, 분산 투자라 하면 당연히 종목의 분산, 그게 펀드를 통한 종목의 분산은 기본적인 것이고 매달 돈이 매달 들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들어가는 것보다 금액이 분산되죠. 그렇죠. 투자 금액. 그래서 금액의 분산. 그다음에 또 한 뭐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매달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의 분산. 그죠?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분산들이 합해지면서 그죠? 전체적인 분산을 이루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분산이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건 이게 2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분산 효과가 안 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덩어리가 뭉쳐버렸거든. 이 뭉치 상태에서 충격이 가버리면 한꺼번에 다 빠져버려요.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훨씬 우리가 유동성이 더 많아졌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죠. 그래서 장기 투자가 답은 100% 답은 아니에요. 내가 장기적으로 적립식으로 계속하면 수익이 나겠지.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런 걸 전문적으로 뭐 리밸런식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최소한 아무리 못하더라도 좀 목돈이 됐을 경우 내가 정기적으로 못한다면 한 2년 정도 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한 번씩 돌이켜 봐야 돼. 그리고 조금 안전한 곳으로 좀 돌려놓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한 3년 이상의 장기적인 투자를 기본으로 베이스로 하고 그런 속에서 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목돈이 되어간다 할 때는 적절한 타이밍에 어떤 리밸런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률 관리, 그죠? 그렇죠. 목돈 관리가 필요하다. 이것들이 동시에 적절하게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세 번째, 펀드의 상품 제안서 또는 월간 운영 보고서를 확인하면서 벤치마크 지수보다 꾸준하게 우위 성과를 내고 있는 펀드를 선택하라. 자, 이거 아무도 못합니다. 네. 자, 꾸준하게 월간 운영 보고서를 보면서 골치 아파서 못 봐요, 이거. 월간 운영서를 꾸준하게 보면서 상품 제안서, 이거는 더 골이 아파요. 하면서 벤치마크 지수, 이거는 뭐 공원에 앉아있는 벤치나 알지. 이게 벤치마크 지수만 해도 이거 한두 개입니까? 그죠? 뭐 무슨 지수, 이거 뭐 지수 천국이에요. 이런 거 보면서 꾸준하게 우위 뭐 무슨 상위 성과를 내고 있는 펀드를 선택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인이 하기는 쉽지 않죠. 일반인이 하기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매스컴을 안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거 안 하는 게 대부분 정확해요. 왜냐하면 매스컴에서는 과거 수익률과 직전 1년도 수익률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꼰대씨처럼 이제 꼰대가 하지 말라는 거는 그런 의미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보면 우리가 못하니까 매스컴에서는 일 가지고 활용을 해요. 즉 과거에 좋았던 거, 최근에 좋았던 거. 항상 자극적인 것들은 항상 고수익이라든지 단기적으로 수익 내는 거에 대해서만 마케팅을 하죠. 근데 그런 것만 피하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거 피하면 올해 1등했던 펀드가 그 다음에 1등하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 되도록 그런 걸 피하시고 저는 이제 뭐 월간 운영 보고서 벤치마크 지수도 중요한데 꾸준하게 중요하죠. 근데 저는 꾸준하기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한 6개월, 3년 이렇게 보는데 저는 좀 더 길게 한 5년 연속 꾸준히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꼰대씨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우리가 가입해 놓으면 그다음부터 신경을 못 써요. 이게 계속 바뀌고 있는데 얘가 못한다, 잘한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는 꼰대씨 말한 것처럼 그거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대신 처음에 잘해요. 처음에 대신에 기간을 좀 길게 보는 거죠. 한 3년보다 한 5년 정도로 봐요. 근데 그런 펀드들이 있어요. 5년 내도록 꾸준히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매스컴 상에는 1년, 3년, 길어봤자 3년 정도가 맥시멈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한 5년 정도까지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처음에 잘 가입을 하자 이거죠. 야, 4번 이거는 더 골치 아프다. 펀드 매니저가 자주 바뀌는지 주기를 추적하라. 우리가 뭐 행사도 아니고 펀드 매니저가 자주 바뀌는지 어떻게 추적을 해? 이건 너무 어렵게 맞습니다. 이거는 거의 전문가 수준이 전문가들이 읽어라라는 건데요. 펀드 매니저가 바뀌면서 뭐 연락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하기는 되게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펀드를 운영하는 주체는 궁극적으로 펀드 매니저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펀드를 한 개로 운영이 아니고요.
큰 운영사들은 펀드를 40개씩 운영을 해요. 한 매니저가 한 개가, 한 명이 펀드를 4개를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한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펀드가 대부분 망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굉장히 잘하는 펀드들은 펀드 매니저가 의욕적이에요. 의욕적인데 회사에서는 요구가 많아. 야, 보고서도 좀 많이 내야 되고 성과도 좀 더 잘 내야 되고 막 이런 요구도 많은데 또 한편에서는 다른 데서 막 야, 우리 돈 더 줄 테니 일로 와. 그런 요구가 되게 많겠죠. 그러면서 펀드 매니저가 바뀌는데 이 바뀌는 주기가 얼마냐면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년 주기입니다. 4년. 4년 되면 펀드 매니저가 바뀐다 이거죠. 즉 그러니까 장기 펀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5년 정도 보라는 거는 그 정도면은 펀드 매니저가 안 바뀌면서 되게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펀드거든요. 그래서 5년을 보라는 거고 펀드 매니저는 4년 주기로 통상적으로 많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펀드들이 망가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일반인들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도 주요 관심 펀드들에 대해서만 리스트볼 상태에서 체크를 하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뭐 팝업창 떠서 펀드 매니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뭐 결혼식 천격병 날라오듯이 이렇게 날라오는 네.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또 펀드가 자산운용사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네. 있죠. 그래서 운영 보고서를 보는 게 제일 좋지만 쉽지 않을 거고요. 제 생각에는 느낌상 얘가 코스피보다 못한다. 아니면 운영이 조금 못한다 싶을 경우에는 확인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누구를 확인하냐면 자기 담당 관리자가 있습니다. 증권사는 PB, 은행에서는 창구 직원들, PB, 창구 직원들, 뭐 증권사, 보험사에서는 뭐 담당 설계사 이런 분도 있을 텐데 그냥 편하게 전화 걸어가지고 지금 내 펀드가 이상한데 혹시 매니저가 바뀌었나요? 이런 걸 한번 물어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걸 찾아서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야,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 100에 한 명도 안 됩니다. 네, 현실적으로는. 네. 여기 보면 저 거시경제 지표 중 뭐 금리 수준을 통해 펀드 유행을 선택하라. 자, 이런 정도의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우리 이 방송 안 들어도 됩니다. 그죠? 건너뛰피다 이거. 건너뛰고 네. 6번이 뭐죠? 투자할 자금에 대해서 자산 배분을 하라. 자산 배분을 분산을 하라. 분산을 하고죠. 분산은 아까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좀 했고 달리 얘기도 할 말이 없으니까 두 줄만 떼당 적어놨네. 그죠? 예, 분산 투자. 우리가 분산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시간의 분산, 금액의 분산, 위험의 분산 뭐 네. 등등. 결론적으로는 이제 펀드는 그냥 적립식 펀드가 제일 낫다라는 거죠. 제일 보편적이고 크게 이제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는. 네. 7번 한번 보죠. 펀드 선택은 이해하기 쉽고 일반적인 유형부터 경험을 하라.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좀 일단 이해하기가 쉬워야 되고 일반적인 유형. 보통 보면 뭐 원자재 펀드, 뭐 또 뭐죠, 또 소비재 펀드 뭐라고 하죠 그걸 뭐 등등 해서 네. 이제 어떤 이걸 트렌드 그죠? 어떤 트렌드에 따라서 또 반응하는 신문이나 이런 데서 그쪽으로 확 여론몰이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네. 예,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펀드는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죠, 그죠? 예. 그래서 아까 이거 한 번만 얘기해 볼게요. 이게는 좀 저희가 예전에 했던 얘기예요. 이게 5번의 거시 경제 지표 중 금리 수준을 통해 펀드 유형을 선택하라.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 정도 방송 들을 정도 수준 되신 분들은 이제 좀 알 것 같아. 그러면 이걸 한 번만 팁으로 한 개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예를 들면 이거죠. 금리가 기준금리가 7% 되거죠. 예적금 금리가. 그럼 펀드 하지 마세요. 그냥 예적금 하라 이런 내용인 거고요. 그럼 7%짜리가 어디 예, 있노? 예. 우리나라 이제 평생에 그렇게 없지. 그렇죠. 반대로 금리가 낮다 2%다 이러면은 그냥 주식해라 이런 개념이에요. 즉 금리 수준에 대한 어느 정도 파악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금리가 상승하는 단계다. 상승하는 단계에서는 주식형 일반적으로 유리하고요. 예, 그다음에 금리가 되게 높은 상태다. 아까 말한 7% 정도 됐다. 그럴 경우에는 주식이 안 좋습니다. 그냥 예적금 하시고 반대의 경우로 금리가 내려온다 이거죠. 금리가 내려갈 경우에는 채권형이 유리합니다. 예, 금리가 내려갈 경우 채권형이 유리할 거고 이제 금리가 내려서 저점까지 왔다. 현재처럼 약 2% 정도 됐다. 그럴 경우에는 주식형이 유리하다 이거죠. 자, 금리가 네. 내렸을 때는 채권에 유리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그 채권에 그렇죠. 대한 채권에 대한 시간을 한번 가졌지만 그렇죠.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고 네.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 채권 펀드에서 채권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생긴다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이 금리 수준이 높다 낮다에 대한 판단이 안 된다면 금리가 오르는 추세인지 내리는 추세인지 예, 그리고 투자에서 항상 중요한 거는 은행 예적금이에요. 예적금. 예적금 금리가 가만히 내가 원금 손실 없이 3% 할 수 있는데 괜히 내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내가 투자할 가치가 있냐라는 그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펀드 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일반적으로 네. 오해하는 게 뭐냐면 원자재 펀드 이러면 네. 저 펀드에 돈을 주면 금을 사고 뭐 구리를 사고 철강을 사서 그렇죠. 남겨 먹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이해하는 분들이 막 간혹 계신데 그게 아니고요, 그죠? 네. 예, 그런 그 원자재 관련 회사, 음. 예, 원자재를 주로 이제 좀 민감한 회사라든지 원자재를 직접 거래하는 네. 회사에 투자하는 거예요. 네. 직접 실물에 투자하고 그런다기보다는 대체로 그런 회사에 투자하고 커뮤니티 펀드라고 우리가 소비재 펀드 같은 경우에도 그죠. 네. 그런 소비재가 주력인 기업, 네. 예, 소비재 상품을 주로 이제 주력으로 파는 이런 기업들의 투자하는 펀드들, 그죠? 예, 그런 기업들로 구성된 펀드 이런 것들을 네. 우리가 이제 뭐 소비재 펀드, 커머디티 펀드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죠. 네, 네. 제 7번까지였나요? 네, 8번. 펀드를 긍정적으로 경험해 받고 적극적인 수익률을 추구한다면 목표 수익률 달성을 위한 여유 있는 투자 기간과 함께 변동성이 큰 시장에 투자해라. 한번 잠시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좀 적극적으로 해봐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중요하죠 이게. 밑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퀘스천 2. 전문가 어디까지 맡겨야 하나?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전문가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시각을 잘 가져야 되는데 두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어떻게 같아요. 구분할까요? 판매인이냐, 판매인이냐, 진짜 조언자냐. 조언하는 사람이니까 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렇죠. 그런 조언을 하는 사람이냐, 그렇죠. 아니면 판매를 하는 사람이냐. 우리는 흔히 창구에 앉아 있는 사람을 전문가로 오해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그렇죠. 예, 그 전문가는 한 달 뒤에 가보면 그 자리에 없는 전문가가 많고요, 그죠? 예, 판매 어떤 그 상품을 특정 상품을 그냥 달달 외워서 그냥 앵무새 네. 하듯이 파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이걸 잘 구분하시죠. 어찌 보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의사냐, 약사냐. 네. 어사냐요. 의사는 진단하고 진단하는 사람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약사는 약을 파는 사람이죠. 약을 파는 사람이죠. 이제 의사는 진단을 하고 대신에 이제 처방전을 주겠죠. 그렇지. 네. 예, 예. 그 중요한 건 우리는 의사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의사 수준에 있는 그런 분을 만난다면 금융에서는 좋은 거가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맞네. 아유, 우리 문지 씨가 비유를 네. 엄청, 우리 문지 씨가 비유할 때 혹시 또 사고를 치지 않나, 사고뭉치 씨가 아닌가? 네. 가끔 또 긴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은 너무 비유를 적절하게. 근데 이제 잘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시네. 의사들이 장사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약도 팔어. 약을 팔아야지만 돈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맞지? 이제 많은 리베이트를 네. 많이 받아먹은 약을 처방을 한다든지. 근데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좀 일반인들이 구별할 수 있을까요? 참 그 애매해요. 네. 어디 뭐 그런 사람들이 네. 그 틈을 보이겠습니까? 예, 틈을 보이겠습니까? 참 이게 애매한데 우선은 그 우리 방송을 잘 듣는 게 좋아요. 네. 예, 우선 우리 그 방송을 잘 듣는 게 그렇죠. 중요하고 그죠? 네. 두 번째는 특히 이제 금융기관에 갔을 때 은행이라든지 증권회사 갔을 네. 때 보통 들어가면 크게 포트를 해놓은 상품들이 있죠. 그렇죠. 펀드도 그러고 뭐 보험도 그러고 뭐 예적금도 마찬가지인데 금융 상품들 크게 포트를 해놨어. 그것들은 대부분 좋은 상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몰아주는 네. 상품이죠. 몰아주는 상품이죠. 몰아주는 상품. 네. 그러면 그때 그것을 권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전문가라기보다는 판매인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게 조금 그 타당성이 높죠. 그래서 참 저는 전문가를 아까 말 의사에 좀 비유를 했고요. 근데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다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약을 팔아야 되는 의사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 많지만 진짜 이제 환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신신한 마음으로
진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문가는 진짜 우리가 우리 문주 씨가 의사 이야기했는데 의사들이 무엇이 중요한가요? 그 뭐 소명? 이렇게 대학대 의과대학에서 열심히 잘 공부하고 네. 배워서 나오면 인턴, 레지던트, 네. 뭐 전문의 과정 다 거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공부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이죠. 그렇죠. 공부보다도 사람이긴 한데 이게 임상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임상 경험. 아, 맞다. 임상 경험이 중요하죠. 네, 근데 우리 주변에 이제 금융 전문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갑자기 전문가가 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어느 날 갑자기 전문가라고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이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네. 이게 주의해야 돼요. 그죠? 네, 맞습니다. 주의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일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그리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확인해 보시는 게 제대로 된 그죠? 나름대로 신뢰할 만한 전문가를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 전문가가 어디 소속돼 있으면 이상하겠죠. 네. 그렇죠. 그럴 확률이 많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약국이랑 제휴된 거지. 국민은행에 갔는데 국민은행에 가서 신한은행 하는데 아이고 고객님 우리 은행에는 고객님한테 추천해 드릴 만한 상품이 없고요. 옆에 요즘 그런 광고 비슷한 게 있더라 그죠? 예, 이렇게 휴대폰 파는 스마트폰 파는 광고였던데 하여간 네. 그런 식으로 옆에 신한은행 가시면 좋은 상품 있는데 제가 전화해 드릴 이런 뭐 없잖아요. 이런 직은 어디 있어요. 그죠? 네. 무조건하고 내 상품이 좋은 거지. 네. 이것도 조금 의심해 보셔야 되고 그죠? 사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들은 우리가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 필터링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좁게 보고 그렇죠.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조금 더 크게 보려는 이런 이제 네, 습관들이 맞습니다. 없다 보니까 네. 늘 당하죠. 첫 번째 포트폴리오 깨집니다. 그죠? 그렇지. 깨지지 말도록. 우리 방송 듣는 사람들은 앞으로는 깨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펀드 선택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자, 내 인생의 첫 번째 포트폴리오 반드시 깨지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포트폴리오는 연애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